더팩트 디지털 미디어 본부의 오승혁 기자입니다. 저는 이상균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ONE 좀 김현장한 영상 할 수 있는 이름으로 글루틴이라고 제목을 짓고 격투기에 관심이 있는 두 기자의 토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22일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고석현 선수와 박준영 선수가 UFC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어떤 선수의 승패가 예상되시는지, 누가 어떤 기술로 이길 것 같은지 예상되는 것들을 채팅에 남겨주시고 댓글로 대화 나눠주시고 의견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 보시면은 고석현, 박준영 경기 프리뷰 팟캐스트 에피소드 1이고요. 저희가 첫 시작인 만큼 아직 많이 부족한 점들이 있고 저 역시 그냥 취미로 격투를 좀 할 뿐이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냥 격투를 좋아하는 한 명의 시청자 입장으로 같이 즐겁게 대화 나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에 저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당장 며칠 안 남았죠. 며칠 뒤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대한민국 선수 2명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프리뷰 먼저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팟캐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고석현 선수와 박준영 선수가 싸워야 하는 상대 선수에 대한 전력적인 분석 내지는 스펙 정도 좀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경기가 흘러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의 프리뷰성 분석을 한번 내놓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의 분석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이제 셔도계에서 많이도 보고 특히 이상민 기자도 그렇고 저도 격투기에 굉장히 관심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선수가 아니라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취미로 하거나 보는 사람들이 더 잘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프리뷰 해가지고 경기 양상이나 전력 같은 거를 좀 예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5번 영국 사람입니다. 웨일스 지방 출신이고요. 영국이나 유럽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웨일스가 특히 지역색이 강해서 자기는 웨일스 사람이라고 좀 더 이렇게 많이 어필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더 선 같은 이제 영국 언론에서도 웨일시라 그래가지고 웨일스 사람 출신의 UFC 스타 등장의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신장은 183, 리치도 183입니다. 신장에 비해 리치가 좀 더 길면 유리하다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신장과 리치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MMA 전적은 14전 12승 2패입니다. 이 선수가 생각보다 알려져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선수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그래도 찾아보니까 서독이나 타폴로지 같은 해외의 MMA 전문 사이트에서 이 선수와 관련된 정말 간략적인 정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과연 누구냐면은 일단 여기 저희 준비한 PT에 나와 있지만 1997년생이고요. 만 27세입니다. 고석현 선수가 93년생이니까 나이 차이는 한 4살 정도 나고요. 이 선수가 아마추어에서 활동을 하다가 2019년 3월부터 케이지 워리어스에서 프로에 데뷔를 합니다. 이후에 2023년까지 계속 이 케이지 워리어스라는 영국의 중소 단체죠. 여기서 물론 UFC 파이트 패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UFC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10경기에서 8승 2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리고 2023년 4월까지 이 중소단체에서 머물고 2023년 8월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에 이 선수가 진출을 합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황인수 선수가 올 시즌 컨텐더 시리즈에 출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오반 엘리엇은 이미 2년 전에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서 이 카이크 브리토라는 선수를 상대로 메이저리트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2대0 판정승을 거두고 UFC 계약을 따낸 거죠. 그 이후에 총 UFC에서 3경기를 뛰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음 PPT 화면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GIF 이제 짧은 영상이 그 당시 경기 영상이고요. 오버핸드 라이트에다가 해머 피스트로 KO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오반 엘리엇에 관련돼서 크게 알려진 정보들이 많이 없는 가운데 태권도 베이스에 이제 타격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고요.
아무래도 사실 중소단체에서 정말 우수한 커리어를 쌓아야지 UFC에 가는 경우가 흔한데 UFC에 간 다음에도 재계약에 실패하고 한두 경기를 끝으로 떠나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면 연패를 기록한 다음에 다시 재계약에 실패한다거나. 하지만 이번 고석현전이 네 번째 경기고 고석현한테는 어떻게 보면 엘리엇을 잡고 가면은 바로 콘텐더로 인정을 받고 꾸준히 승리할 수 있는 이제 큰 기회로 여겨지는 반면에 엘리엇은 어떻게든 내가 안 지고 또 네 번째 이겨야지 정말 나한테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 개 경쟁이 이제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태권도와 유도의 대결이라고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엇이 이제 영국 사람이지만 오히려 태권도 베이스로 이제 격투 경험을 쌓았고 고석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김동현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메인킴 TV에서 뭐 태국 전지훈련이건 일본 전지훈련이건 여러 경기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김동현의 정말 애정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김동현이 용인대에서 유도를 배우고 유도 베이스로 이제 격투를 시작했던 것처럼 고석현 선수 또한 부산 최고에서 유도 주장을 하고 대학 때까지 유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삼보를 통해서 종합격투기를 접하고 군대 전역 후부터 MMA 선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엘리엇이 타격에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을 지금 좀 뒤에 보여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제일 약점은 테이크다운이라고 여겨지는데 테이크다운을 시도한 상대한테 모두 테이크다운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약간 그래플링 방어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오반 엘리엇의 최근 기사라든지 영국 언론이나 본인의 SNS에 올린 것들을 보니까 그래플링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짓수 브라운벨트를 이제 취득한 거를 올려뒀더라고요. 보통 주짓수가 통상적으로 이제 벨트 색깔이 바뀔 때 2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화이트, 블루, 퍼플, 브라운, 블랙, 레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브라운까지 갔을 때는 최소 6, 7년 그거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주짓수를 좀 힘들게 파지 않았나. 그래서 그래플링에 대한 실력도 좀 갖추게 됐다. 하지만 여기에 상대하는 고석현도 삼보 출신입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영상이 여기가 컴뱃 삼보 경기 모습이에요. 삼보가 무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는 게 없겠지만 20세기 초반에 좀 일본의 유술이 주짓수라는 이름으로 유도라는 이름으로 강도관 유도해가지고 브라질이나 서구 여러 곳에 전파가 되기 전에 이미 일본에 체류하던 러시아 사람이 유술과 복싱과 프랑스의 킥복싱의 사와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목해서 만든 게 이제 삼보고 그중에 스포츠 삼보와 컴뱃 삼보로 분류가 되는데요. 스포츠 삼보는 좀 타격보다는 매치기, 조르기, 던지기 등의 유술에 집중을 하고 컴뱃 삼보는 이제 타격을 종합해서 UFC 룰로 하는 편인데 오석현 선수는 삼보를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컴뱃 삼보 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챔피언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좀 초반에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석현 선수가 작년에 컨텐더 시리즈에서 그 카발칸티 선수하고 경기를 했을 때도 완전히 고석현 선수가 언더독으로 분류가 됐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초반에는 타격전을 가다가 후반 라운드에 갈수록 고석현 선수가 그래플링을 활용을 해서 이 카발칸티를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완전히 1라운드와 3라운드의 경기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만 봐서도 확실히 상대의 그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본인이 전략을 바꿔야 되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준비 많이 하고 나온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이 오반 엘리엇과의 경기에서도 아마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수가 워낙 초반 화력이 강하고 또 피니시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고석현 선수가 처음부터 타격전으로 이 선수와 맞불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본인도 위험한 거 몇 대 맞고 큰 이제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처음에는 이 오반 엘리엇이 테이크다운에 조금 약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마 태클 또는 이제 클린치 중심으로 이 선수를 케이지에 가두거나 아니면 그리플링에서 좀 더 손쉽게
아니면 뭐 상위 포지션에서 압박을 한다든지 해서 카발칸티전에서의 아마 그 문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역시 이제 성명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직접 안 뛰어야 더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둘이 자료 조사를 함께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긴 했지만 같은 인터뷰나 같은 자료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마침 고석현 선수가 인터뷰에서 지금 상민 씨가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몇 번 넘어뜨려가지고 지치게 만든 다음에 3라운드쯤에서 TKO 이제 테크니컬 노가웃을 노리겠다 이런 멘트를 했는데 고석현 선수의 전략대로 가능한 그 승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 고석현 선수가 상대가 바뀌었잖아요. 비자 이슈 때문에 미국에 가지 못해서 지금 이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가는 건데 이 바뀐 상대에 대해서 뭐 국내 격투기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팬들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강한 상대가 아니냐 그런 말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고석현 선수 입장에서는 데뷔전인데 이미 데뷔전부터 UFC 3전을 뛴 선수와 싸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선수를 이기면은 고석현 선수가 자신의 좀 더 잠재성을 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챔피언이 목표였으니까 이 정도 선수의 이 정도 레벨의 선수를 이겨야 좀 더 랭킹권에도 진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문득 이제 좀 다른 얘기고 어떻게 보면 너무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우리 또 김동현 선수가 한국인 최초 UFC에 나가고 정말 격투기판 본인의 매미킹 TV에서는 본업에 충실한 격투기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능에선 한없이 착하고 재밌는 바보형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고석현 선수도 UFC 선수 생활이 조금 끝나고 은퇴를 할 쯤에 방송인으로 그가 애정하는 스승의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선수이기도 하고 이 경기가 아마 새벽 2시 이후에 열릴 것 같아요. 일요일 새벽 2시쯤은 미리 좀 대기하고 경기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밤잠을 설쳐서 이제 보셔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만큼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 대회가 UFC 데뷔전이기 때문에 고석현 선수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워낙에 지금 그 고석현 선수의 체육관이 하바나 MMA, 하바스, 네. 네, 하바스 MMA 그쪽에서도 워낙 지금 뭐 로드 투 UFC에서 뛰고 있는 김상욱 선수나 다 성적이 좋아요. 하바스 MMA에서 다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석현 선수가 바쿠에서 승정보도 울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국내 체육관의 하바스 MMA의 그런 그동안의 그런 뭐 전략이나 그런 훈련 방식이 통했다는 걸 한 번 더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태권도 대 유도 이제 유도 베이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또 삼보가 지금 MMA 시장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하비비라든지 그분들도 다 삼보 출신이거든요. 삼보 출신 MMA 파이터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어떤 저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바로 네. 아이언 터틀 박준영과 이스마엘 라우드디에프입니다. 자, 뭐 박준영 선수는 뭘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상대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이스마엘 라우드디에프는 오스트리아 모로코 이중 국적이고요. 1996년 8월생, 만 28세입니다. 신장은 183cm, 리치가 188cm. 리치가 좀 더 신장에 비해서 길죠. 그리고 MMA 전적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31전 24승 7패. 이 선수는 UFC에서 지금 이제 한번 퇴출됐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복귀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브루노 실바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지금 다시 UFC에 발을 들여놓고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커리어를 더 쌓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 나이에 비해서 전적이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2012년에 이 선수가 만 16세일 때 프로 MMA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에 4연승을 달리다가 5경기째에 이제 처음 패배를 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오스트리아 내에 중소단체에서 뛰다가
러시아 단체에서도 1년 동안 활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이 선수가 2019년에 4경기, 2017년에 4경기, 2016년에 4경기, 2015년에 4경기. 그러니까 1년에 많이 뛰면은 4경기씩 뛰었다는 거죠. 그만큼 좀 활동적인 선수이고, 근데 2018년에는 한 경기도 뛴 적이 없습니다. 아마 부상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적극적으로 좀 약간 인자강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몸이 좀 건강하기 때문에 1년에 4경기씩을 뛰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선수가 뛰었던 단체가 그렇게 막 레벨이 높은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1년에 4경기씩 뛰는 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뭐 UFC에서도 뭐 케빈 홀랜드 같은 경우는 1년에 4경기씩 뛰기도 했었는데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그래서 뭐 이 선수가 경기를 많이 뛴다고 해서 이 부분이 뭐 박준용 선수가 이렇게 막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2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대회에서 UFC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후에 3경기를 더 치러서 1승 2패합니다. 첫 번째 UFC 전적은 2승 2패예요. 4전 2승 2패. 퇴출되고 그 당시에 마지막 상대가 현 웨터급 랭킹 2위 션 브레드입니다. 좀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박준영 선수랑 이제 이스마일 선수의 경기를 승패를 어떻게 예상할지 궁금하고,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 당연히 박준영 선수가 잘 되길 바라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일 선수도 정말 간절한 상황일 거란 말이죠. 재계약을 했고 또 그의 체형이라든지 그게 전형적인 장사 체형. 박준영 선수와 체형도 상당히 비슷해요. 레슬러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흔히 말하는 좀 통 자체가 두껍고 약간 부상 이후에도 회복이 빠른 그런 스타일의 선수고요. 멘탈 자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의 시합과 여러 경기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패배라든지 어느 정도 타격에는 그렇게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거든요. 선수들도 이렇게 좀 딱 봤을 때 체급이 아무리 같아도 기세가 조금 약하다든지, 특히 우리가 실제로 어떤 뭐 복싱 경기라든지 하다못해 동네 이렇게 체육관에서 스파링 할 때만 봐도 뭔가 느낌이 다른 분들이 계세요. 아, 저 사람이 이미 졌다. 아, 저 사람이 이미 이겼다. 그런 기운들이 풍기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이스마일 선수는 이기는 기운을 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인자강 강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중소단체에서 뛰었고 전적 자체의 커리어 자체가 뭐 화려하지 않지만, 요번에 좀 박준영 선수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박준영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만 34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최근 언급되는 게 이제 뭐 만 35세에 저주해가지고 MMA 선수들이 만 35세가 넘으면은 승률이 급감한다는 이제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도 만 35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본인의 강점인 잽을 잘 살리는 거, 그게 박준영 선수의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랑비에 이제 옷 젖는다는 말처럼 잽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는데, 잽이 사실 툭툭 던진다면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가 진짜거나 아니면 이제 데미지를 살짝 누적을 시키는 건데, 박준영 선수는 살짝 누적시키는 게 아니라 잽이지만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세게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펀치로 유명하거든요. 그 잽이 이번에도 큰 효과를 발휘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봉산탈춤 춤 세레머니를 다시 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오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준영 선수의 강점이 빠르고 타이밍이 좋은 잽이잖아요. 왼손 잽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 박준영 선수의 특징이 제구도 이제 거리 잰 다음에 압박을 하고 상대 선수가 백스텝을 밟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케이지로 몰아서 어퍼나 훅 등의 이런 짧은 공격을 해서 이 선수가 데미지를 입으면은 그라운드로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방식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박준영 선수의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강점은 체력인 것 같아요. 체력. 그러니까 1라운드부터 이 정말 하이페이스를 3라운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선수거든요. 마치 이제 웰터급의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있죠. 션 브레디. 션 브레디도 약간 박준영 선수처럼 본인의 그 미칠 듯한 카디오와 체력을 섞어서 상대방을 완전 질식시키는, 미들급에도 박준영 선수의 이제 UFC 데뷔전 상대였죠. 앤서니 에르난데스도 약간 비슷한 압박형이지만 카디오로 상대를 잠식시키는
그런 이제 유형의 파이터입니다. 그래서 박준영 선수가 이 선수 상대 이스마일 선수가 너무 좀 뭐 타격도 좋고 뭐 약간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오반 엘리엇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초반에 화력이 정말 좋고 또 레슬링도 좋고 타격도 좋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약점이 보이지 않는 선수이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그렇게 막 엄청 강한 선수거나 아니면 당장 막 랭킹의 문지기급에 될 수 있는 선수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준영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 했던 전략이나 아니면 뭐 이번 경기를 앞두고 어떤 전략을 어떤 히든 카드를 가지고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부분이 많은 선수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에게 타격이 먹히지 않았을 때는 바로 이제 그래플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또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타격전에서도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또 이스마일 이 선수가 뭐 처음에 이제 박준영 선수의 매치업이 발표됐을 때 너무 강한 선수 같다.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고사카 선수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선수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보고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제 이름 끝에 프가 들어가 있어서 이 선수 또 설마 다게스탄 쪽이 아닌가 싶었는데 다게스탄은 아니고 출생지가 체첸이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체첸에서 태어났지만 현재는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이 선수가 전적이 많지만 이 선수의 커리어 전반 대부분이 다 중소단체 또는 그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쌓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적이 많다고 해서 이 선수가 꼭 뛰어난 선수는 아니죠. UFC에서 20전을 한 선수하고 중소단체에서 20전을 한 선수와의 경험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일보다는 박준영이 UFC에서는 거의 2배 이상 경기를 더 많이 뛰었어요. 큰 경기, 큰 무대에서 뛴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박준영 선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선수와 맞불을 놓았을 때 저는 그렇게 밀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경기가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는 직접 생중계 때 확인을 해야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이 선수에 대해서 이스마일 선수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정도의 선수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MMA가 상당히 진화가 많이 되고 과학적인 분야로 이제 여겨질 정도로 수싸움도 정말 치열해지고 멘탈 싸움도 치열해졌는데 사실 경기가 진화되고 어떤 스포츠가 나아갈수록 멘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박준호 선수가 지금 이제 예전에 그레고리 로드리게스의 선수에게 본인의 장기인 이제 쇼펀치라든지 짧은 거리에서의 펀치를 맞고 좀 그러기 상하게 빠지는 힘들어하는 모습 영상을 일부러 가져왔는데 본인이 이런 모습을 반대로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박준호 선수가 예전에 이제 전지훈련, 해외훈련을 갔다 온 다음에 아무래도 러시아나 아까 이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다케스탄 쪽은 워낙 모두가 레슬링을 수련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격투기에 대한 경험치라든지 선수들이 상당히 풍부한 국가다 보니까 국내 단체 챔피언이 러시아 아마추어 선수 상위 레벨 정도 수준이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말한 것처럼 본인은 UFC 수준에서 훨씬 더 많은 경기를 뛰었고 상대가 러시아 출신이고 체첸 출신이더라도 나보다 경험이 많다고 해도 그 경험치를 어떤 환산을 했을 때 내가 쌓은 경험치가 훨씬 더 크고 강한 점을 인지를 하고 자신 있는 상태로 임하면 더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UFC 바쿠죠? UFC 1 ABC 8 이 경기의 메인 이벤트는 자말 힐과 칼렐 라운트리 주니어인데 그리고 이제 코메인 이벤트가 라파엘 피제프와 이그나시오 바하모네스. 저는 박준영 선수의 경기가 메인 카드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아쉽게도 박준영 선수 그다음에 이제 고석현 선수는 언더카드에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좀 그나마 희소식은 거의 마지막 경기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고석현 선수가 언더카드 제일 마지막 경기고 박준영 선수 경기가 그 밑에 경기입니다. 그 전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더카드의 코메인 이벤트가 박준영과 이스마일 선수의 미들급 경기 그리고 언더카드의 사실상의 메인 이벤트가
고석현과 오반 엘리엇 경기죠. 그래서 충분히 UFC 보통 이제 UFC에서 매치업을 짤 때, 대진을 짤 때 언더카드 제일 마지막 경기에는 진짜 좀 화끈한 선수들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붐업 효과를 내기 위해서거든요. 메인 카드에 가기 전에 언더카드 마지막 경기에서 좀 더 붐업을 해서 관중들을 몰입하게 하는, 관중들의 관심을 좀 집중시키게 하려고 일부러 언더카드 마지막에는 정말 진짜 피 튀기는 그런 이제 난타전을 벌이는 선수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메인 카드에는 가지 못해도 그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선수를 배치하는데 이번 언더카드 UFC 바쿠의 언더카드 마지막 경기가 UFC 데뷔전을 하는 고석현 선수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UFC 측에서도 고석현 선수가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 또는 오반 엘리엇이 워낙에 영국에서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유망주이기 때문에 고석현을 붙였을 때 충분히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에 걸맞는 경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언더카드 마지막에 이 경기를 배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말은 언더카드라고 하지만 실상은 메인 카드라고는 생각도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유지성 선수의 20몇 초 KO를 데이너 화이트가 직접 영상을 최대한 많이 공유해달라고 한 것처럼 한국인 선수에 대한 기대가 지금 상당히 큰 상황에서 고석현 선수가 이번에도 좀 큰 거 한 방을 터뜨려주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 명장면을 연출해주고 정말 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다음 경기가 궁금해지게 만드는 시합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고 프리뷰한 것들은 아마 일요일 경기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실제로 선수들이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그 전에 커리어에서 쌓아왔던 내용들이 경기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조금씩 빌드업을 해서 격투기 영역에서 여러 취재와 기사, 유튜브 영상, 라이브들 등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쯤 전이었나요? 한 4월 중순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맥스 할로웨이 선수가 한국에 입국을 했을 때 저희가 가서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라이브도 했었고 또 인터뷰도 따서 또 저희 더 팩트 채널 보면은 할로웨이 선수 인터뷰 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저희가 라이진, 일본 라이진 첫 한국 대회 때도 취재를 했습니다. 그 영상, 개최 영상도 있고 또 일본 선수 인터뷰한 영상도 있기 때문에 많이 와서 저희가 찍었던 영상 또는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많이 봐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말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요.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박준영 선수와 고석현 선수 경기에 대한 리뷰가 될 거고요. 당연히 했으면 또 경과에 대한 리뷰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저는 이제 박준영 선수가 좀 개인적으로 멋진 복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좀 안 보이네요. 네. 또 낮아서 안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더 파이팅 이제 일부의 티셔츠도 입었는데 앞으로 좀 더치 복싱이 됐건 쇼코스로 찌르는 복싱이 됐건 멋진 좀 기술들 일요일 경기에서 충분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ONE 길로틴 팟캐스트 첫 시간은 여기서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